는 이제 음악과 미술가의 만남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음악 듣고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음악 듣고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안 나와요. 아이들이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잘못하면 그게 미술 평가가 돼요. 음악 평가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짰냐면은 맨 처음에 악기 소리를 듣고 그림을 표현을 하고 온라인 수업 때 칸딘스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그림으로 음악을 그려보고 이 쥐구멍에 벼들었어도 감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앞이 없는 단원인데 제가 만든 찻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그림과 관련된 음악 감상하기 이건 서양 음악 감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찻을 엮어서 하나의 활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시 때 처음부터 음악을 듣고 그려라 하면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악기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실로폰이고 가야금이에요. 하나는 가야금. 무슨 색깔이 실로폰일까요, 선생님? 파란색이 실로폰이겠죠. 실로폰은 띵 하고 되게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나잖아요. 되게 맑은데. 근데 가야금은 되게 무명줄이기 때문에 실로폰보다 따뜻한 소리가 나요. 근데 만약에 가야금만 똥똥똥똥 뜯고 애들한테 그려봐 하면 애들이 굳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가야금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실로폰 한번 땡, 똥, 땡, 똥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실로폰 소리는 정말 날카로우면서 맑고 명징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실로폰 소리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파란색인데 뭔가 땅한 이 느낌이다. 그래서 딱 들려주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로폰은 무슨 색이 어울리니? 하면 아이들이 막 무슨 색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문을 잘 하셔야 되죠. 그러면 가야금 색은 무슨 색이 좋을까? 그럼 뭐 아이들마다 막 무슨 색을 얘기를 해요. 답은 없죠. 그러면 이 실로폰은 어떤 선의 모습으로 그리면 어울릴까? 하면 아이들이 막 지각각 그려요. 그리고 가야금은 어떤 모양이 어울릴까? 하면 아이들이 막 지각각 그려요. 그럼 나온 그림이 이제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게 때리고 약하게 때리고 했을 때 샘여림을 한번 그려보자 했을 때 얘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야금을 조금 해서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흔들리는 느낌을 이렇게 그렸어요. 어떤 애 실로폰 통통 튄다고 이렇게 그려놓고 실로폰이 너무 소리가 뾰족뾰족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렸어요. 가야금을 잉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그때 흔들린 소리를 얘는 준비물 색연필 가지고 그랬더니 끝끝내 안 갖고 와서 연필로 그린 아이예요. 실로폰은 또 이렇게 됐어요. 뾰족하다고. 그리고 이제 2차 시는 뮤직 랩을 가지고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들은 음악이 해금 합주곡이에요. 잠깐만 들어볼게요. 어떤 곡인지. 분위기 짐작 가시죠? 이게 이제 악기가 해금이거든요. 이게 해금인데 이 해금 합주곡을 듣고 이 아이는 이렇게 그렸어요. 위에가 해금이에요. 아래가 장구예요. 장구 같지 않나요? 그죠? 장구 같죠? 그리고 해금이 뭔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찍찍거리는 소리 이렇게 그렸어요. 이 아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학습지 윗부분이에요. 저게 그림 그리는 칸에 아래 칸에 제가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이 음악 요소를 자신의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설명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애도 있지만 못 그리는 애도 있는데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꼭 이게 미술평가처럼 돼버려요. 음악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해금 음색을 왜 그렇게 표현했냐. 그랬더니 얘가 파란색은 긴박한 해금의 음색과 뭔가 같아서 자기는 파란색으로 했다. 그다음에 가락이 떨리면서 끊어지는 느낌이 나서 선을 여러 번 끊어서 그렸다. 그 소리는 북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북의 소리가 퍼지는 느낌이어서 자기는 위처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음악적으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고를 하잖아요. 음악적인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림을 못 그려도 내가 점수를 잘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그래서 우리가 음악 수업 평가에서 미술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악 수업 평가에서 글쓰기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치열하게 음악답게 평가를 하고 이게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 이게 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메인 아이디어는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가 이 답지를 쓰면서 치열하게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금악 주고 이 아이는 해금이 여러 대니까 이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밑에 장군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렸어요. 그리고 해금의 음색은 신비로워서 잘 어울리지 않는 색하고 잘 어울리는 색을 섞어서 자기는 표현을 했대요. 끊기지 않는 해금과 끊기는 해금이 있어서 어떤 가락은 끊기게 표현했고 어떤 가락은 끊기지 않게 그렸다. 여러 개의 해금이 어울려서 하나의 색깔이 아닌 여러 색으로 표현을 했다. 장구가 둥둥 울려서 색깔과 노란색을 섞어서 표현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물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런 사고를 한 거예요. 교사가 문을 열어주면 발문을 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이 음악적으로 치열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발문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 학생은 또 이렇게 그렸어요. 지구명에 볕들었어도 장군은 쿵쿵거린다. 해금술을 이렇게 그리고요. 네. 이 학생은 또 이렇게 그렸어요. 이 학생은 또 이렇게 그렸어요.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그리고 얘 되게 독특하죠. 얘는 또 이렇게 그렸어요. 이 학생은 또 장구 소리 둥둥 나올 때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음악의 요소와 구별해서 이 아이는 큰, 작음, 음색, 가락 되게 민감하게 구별해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취 기준을 달성했다고 봐요. 미술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교과의 예술의 표현을 대등하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술 교과는 창의성이고 심리적인 체험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각자의 답을 찾았잖아요. 그럼